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저희가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전장부터 강한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이 시총 20조 원을 찍으면서 코스닥 시총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올해만 주가가 290% 오르면서 코스닥 대장주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테오젠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전장에 비해서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오전 장중에는 또 약보합권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알테오젠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남은 5장에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제약 바이오는 최소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돼 있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제약 바이오주를 매수하실 때 너무 작은 종목 그리고 너무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굵직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진다라면 한 1조 원 이상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뭐 좀 모아가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어떤 뭐 대응이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10%, 19%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익 실현 좀 하시고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혹은 일부 재매수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상당히 완만하게 조용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어떤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혹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로열티가 급격히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좀 회사를 믿고 간다라면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없으신 분들은 정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솔직히 이런 종목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내가 물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는 좀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거 엄청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하면 조정이 안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지금 포트폴리오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한두 가지는 꼭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지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고요. 우리 김진만 대표님 또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대표님한테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오늘은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이번 달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게 약간 우려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 바이오 훈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정말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뭐 코스피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이제 꿈을 많이 좀 먹고 자라는 기업들은 코스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복권 가격입니다. 이제 복권 가격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복권 가격을 이 가격 당첨된 금액을 주고 사시는 분들을 없듯이 막 사실상 신규 매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실적 시즌에는 분명히 취약점을 한 번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정말 크고 정말로 잘 되었었을 때 그 규모는 엄청난 건 사실입니다만 바이오 기업 특성상 분명히 시총 20조의 매출 1000억 기업 그다음에 영업 적자 혹은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막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분명히 리스크를 노출할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좀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5일선, 21선이죠. 단기적 상승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음봉이 한번 출현했었을 때 단기 트레이딩 자금으로 분명히 유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릴 걸 각오하고 이제 그런 조정 구간에 매수하셨다가 슈팅 라인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뷰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유한양행과 뭐 이제 오스코텍 같은 어떤 이제 뭐가 분명히 뚜렷하게 보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 분명히 실적 시즌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좋지만 코스피 쪽 상장하고 있는 바이오 쪽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넥스트 알테오젠 찾기에 나섰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뭐 제2의 알테오젠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 지금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여전히 16%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뭐 대화제약 7%, D&D 파마텍 6% 넘게, 대봉 LS도 5%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또 오늘 의료 AI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의료 AI를 한번 VS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지금 멋쩍은 웃음을 짓고 계시고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두 분께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탑픽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넥스트 알테오젠의 탑픽인가요? 아니면 비만하고 의료 AI인가요? 근데 만약에 비만을 본다라면 네. 결국에는 이제 펩트론이 이번에 확인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그리고 지금 자리가 신고가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 신고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됐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신고가 자리나 마찬가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물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의료 AI 쪽을 보신다라면 전 JLK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최근 한 4, 5개월 보면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어쨌든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들의 그 장비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기업을 좀 보신다라면 JLK가 좀 좋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결국에는 그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기술력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확인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펩트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ADC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섹터, 각 분야에 대해서 진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뭐 알테오젠만큼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추세 상승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ADC 쪽으로 본다라면 저는 ABL 바이오, 리가켄만큼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주가도 지금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대 상단을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충분히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진만 대표님은 비만 치료제와 의료 AI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유망하게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둘 다 투자 전략 세워주셔도 좋아요. 네, 둘 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벤트가 가장 근접해 있죠. 일단은 이제 위고비나 여러 가지 비만약이 계속적으로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 일단 국내에서는 뭐 단기간으로 해서 좀 환자들 위주로 좀 처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세론이 많이 나오는 뉴스였죠. 이제 출하 동시에 분명히 한 번 정도의 파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있죠.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그다음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한 10월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먹을 자리가 한 번 정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 위고비 출회 이전 전날 혹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자금 좀 더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비만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조금 멀리죠. 좀 롱텀으로 해서 모아가려면은 분명 의료 AI 쪽이 훨씬 더 이제 상승 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의료 AI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사실 별게 없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정말로 낮은 기업들도 많고 영업 적자 지속되는 기업들 순수하게 꿈만 갖고 기회는 이제 스타트업 위주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으로 분명히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하단부를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의료 AI주들 하단부를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상승 추세가 가다가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단부가 지지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뭐 뷰노나 JLK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연말이나 내년도 보시면서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을 쓰시면은 분명히 내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수익을 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트레이딩 자금으로는 분명히 비만 쪽을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좀 멀리 봤었을 때 비만약은 분명히 제조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상승 룸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팔면은 그 상승 룸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분명히 바이오 다른 쪽으로 바이오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게 의료 AI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온 비만 치료제 종목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 AI 종목들 지금부터 모아가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갈 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슈가 종목별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의료 AI 쪽 안에서는 JLK가 가장 또 유망하다라고 짚어주셨고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오늘장 강한 대장주 펩트론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진만 대표님은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좀 대표주들을 꼽아봤어요. 이제 종목으로 좀 조리면은 이제 저는 의료 AI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 드리려면 뷰노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도 뷰노, 네. 뷰노는 그래도 이제 기술력을 인증받았던 게 이제 기술 계약을 여러 군데 조금 협업을 통해서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료 AI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뷰노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종목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여기 없는 종목. 네. 일단 뭐 이제 바이오는 새로운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분명히 그게 편한 그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찾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제 SC 제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의 최근 트렌드는 더 적은 양을 주사를 하거나 혹은 더 덜 아프게 주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차기 기술로는 당연히 마이크로 니들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드름 패치 붙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패치로 이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로 뭐 라파스나 뭐 신신제약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증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마이크로 니드를 차세대 기술로 보고 있고 관련주로는 라파스와 신신대학 두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내에서는 뷰노 말씀해 주셨고요. 라파스와 신신제약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5만전자를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9,4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5만 원도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김진만 대표님, 네. 삼성전자 추가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돼야 좀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괜찮나요? 사실 싸다의 개념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59,500원이 쌀 수도 있지만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는 게 뭐 기대는 아니지만 일단은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너무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던지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금 2,500억 매도 잡히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일 겁니다. 지금 몇 거래일째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아예 하락을 뭐 하루에 한 6, 7%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거래량이 터진 변곡점이 생길 만한 그런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부분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할 때 한 번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혹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으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애매한 거래량을 남기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의 눈은 이 삼성전자 너네가 반등할 때 과연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거야라고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IR에서 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었을 때 아무래도 하락 룸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적정 매수가가 사실 어쩐지는 저 모르겠습니다. 일단 55,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때 가서는 싸다의 개념이 충분히 PBR이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55,000원까지 하락 부분을 열어두고요. HBM3나 차세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BM 라인을 공급하게 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조금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하방에 조금 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55,000원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현재 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19만 원 선 탈환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TSMC가 3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또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 증명하면서 뉴욕 증시 반도체 종목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이 온기가 SK 하이닉스로도 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뭐 반도체 겨울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반도체 겨울론이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의 겨울이다. 이렇게 현대차 증권에서는 또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네. SK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예상이 한 6조 원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번 9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 사업 부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9조 원 하고 반도체만 있는데 6조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젠성왕이 맨날 나올 때마다 우리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본다면 하이닉스 역시 HBM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HBM을 지금 2배로 공급한다면 엔비디아도 제품을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약간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은 제한시키고 상승은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HBM에 따른 실적과 또 성장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 또 HBM 소부장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새내기 상장주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한 뒤로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현재도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만 대표님. 네. HBM 쪽에서 기존의 강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미 반도체랑 또 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새로운 신규 상장주예요. 네. 이 두 종목 중에서 또 원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에 한 표를 던져주실까요? 일단 두 종목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TC 본더 쪽에서는 지금 두 종목이 대표적인 주자인데 한미반도체가 원래 이걸 100%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당연히 반도체 회사들은 한쪽의 장비들을 계속 쓰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동급의 기계라고 하면 좀 다변화를 시켜서 분명히 리스크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반도체 쪽도 충분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번 TC 본더를 계속적으로 하이닉스와 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관련해서 시장 파이를 나눠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100대 0이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100을 가져가고 지금 이제 뭐 7대 3 정도의 지금 시장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두 종목 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왔던 게 하나 쪽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향 분량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단기간으로는 분명히 하나 인더스트리얼즈가 조금 더 우세한 뷰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수급이 좀 더 몰릴 거지만 한미 반도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하기 굉장히 적깁니다. HBM 지금 충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미 반도체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만 좋은 뷰를 제시를 드릴 거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트레이딩 하기도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현대차 인도행 시동을 걸었다라고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이제 22일 상장을 목표로 절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좀 강하게 올랐다가 현재는 현대차, 기아 모두 윗꼬리를 좀 단 상태입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뭔가 박스권 흐름을 보여서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조금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22일 이후에 나올 세론 물량에 대비해서 지금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야 될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저는 이런 기업들은 좀 길게 보고 모아가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신고가가 아니잖아요. 코스피도 계속해서 2,500, 600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치고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라든지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가 힘있게 못 가는 거는
일단은 지난 이제 7, 8, 9월 달 수출 그 흐름이라든지 또 내수 흐름을 본다라면 조금 3분기 때는 정말 매출이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네? 혹은 컨콜에서 여전히 4분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준 이런 전망을 내준다라면 주가는 지금 엄청 싸다라는 인식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끌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일단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인도라든지 북미, 남미 쪽으로 해서 투자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지 자신감이 없으면 투자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섹터 내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흐름이 꺾인 것 같아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자율주행 섹터 관련 종목들 지금 1차트를 보니까 조금 비슷하거든요. 오늘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모멘텀은 끝난 걸까요? 내일 새벽이죠. 테슬라 네. 주주들도 그렇고 이제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한 번 정도 좀 리스크 대비는 하셔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오늘 새벽에 외신 기사로 로보택시 관련돼서 조금 딜레이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투심 악화에는 조금 이제 어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은 비가 오을 때 우산을 이제 갖고 나가는 것보다 아예 그냥 비 맞으러 안 나가는 게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라면은 리스크는 분명히 대비를 하고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미래 비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금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 그 이벤트가 끝났었을 때 매번 무섭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라면은 지금은 매도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은 조선주. 오늘 또 분위기가 좋아서 조선주 투자 전략 여쭤보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티웨이 항공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조선주가 최근 신조선가 상승에다가 슈퍼사이클 흐름, 선박 가격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호황기 장기화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에이스 현대그룹주들이 지금 한 3, 4%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선주 4분기에도 호황기 보장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실적이라든지 업황을 본다라면 조선주만큼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는 섹터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LNG선 뭐 몇 년 전부터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계속 좋은 수주 소식 나오고 있고 그동안은 가격이 안 맞아서 건조하지 않았던 컨테이너선도 올해 엄청나게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힘을 좀 못 내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국내 조선사들 꾸준하게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가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빠지고 정상 가격으로 수주한 것들이 매출에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후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아직 후판 가격은 오른 것도 아니고요. 또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봐야 되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은 또 성과에 또 반영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고 오늘 일단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오르는 것도 있지만 실적 대비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항공주 가운데서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분쟁 모멘텀으로 장중 25%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 계열 호텔 리조트 운영사의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 항공 경영권 확보에 본격 나선다라고 전해지면서 현재 대명 소노시즈는 22%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은 약간의 윗꼬리가 달린 채 한 1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네. 요즘 뭐 고려 아연도 그렇고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워낙 수급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종목 장세에 좀 동참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걸로 정말 큰 돈을 정말로 큰 돈을 집어넣기보다는 조금 적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분명히 경영권 분쟁이 붙은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뭐 공개 매수를 입찰 안 한다는 그런 기사 때문에 아까 이제 밑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 기사 하나 하나에 정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수 있으신 분들
분들께서는 분명히 이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버시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분명히 큰 돈을 집어넣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즉 내가 모르는 그런 이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은 크게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매수해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 매수해는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HDA 한국조선해양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들 네. 꾸준하게 관심 있게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고점은 언제든지 뭐 하반기에 돌파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왜 HD 한국조선해양이냐? 올해 HD, 그러니까 여러 조선사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가장 많은 신규 수주를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 155척 정도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치에 거의 뭐 26%, 27% 이상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 업체 대비해서 더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3년, 5년 이상 시장 리더로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선도 수주 안 하다가 수주하는 거 본다라면 뭐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래서 저는 HD 한국조선해양 17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계속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진만 대표님의 매수해는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네, 테크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윙 마찬가지로 HBM 쪽으로 핸들러를 좀 팔고 있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시장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을 때부터 사실 HBM 핸들러를 계속적으로 조금 어필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정말 이제 15,000원이었던 주가가 7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었는데, 지금 일단 하락 파동이 다 나왔고요. 하이닉스와 굉장히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가 보통 3% 오를 때 테크윙이 이제 6, 7% 오르는 그런 비슷한 좀 레버리지 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하방 추세를 어느 정도 잡았고 10% 상승 추세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HBM 핸들러가 이제 연말부터 계속 매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멀티플을 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매수가로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4만 원 이하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목표가 이제 아까 제가 깜빡하고 쓰진 않았는데 한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만 대표님은 테크윙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에이스 한국조선해양과 테크윙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오후장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